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 시간까지는 약관과 이론적인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그 다른 자동차 사고, 타차담보 특약에 대해서 이미 2015년도에 기출이 됐던 게 맞고요. 아까 그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사고조사 및 사고 해석인데 이 부분은 서머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그 기본 강의 때 쓰던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건 아니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실무자들은 물론 뭐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아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 뭐 손해사정사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취해야 할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사고 목적, 사고 조사 목적,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사고 확대 방지, 민형사적 책임 소재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은 현장 출동, 자료 수집, 인적사항 파악, 사고 현장 조사, 사고 차량 조사, 관련 자료 조사, 수집 자료 분석의 단계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현장 출동 때는 신속한 출동, 2차 사고 방지, 인명 구호를 합니다. 자료 수집 원칙은 6하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사진, 동영상 촬영, 그리고 소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조사를 합니다. 타이어 흔적이라든가 액체, 그리고 과실이나 책임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조사를 합니다. 인적사항은 사고 운전자, 목격자, 탑승자, 그리고 운전자들이 음주, 약물 등을 파악하고요. 부상자들이 부상 정도와 후송 병원 등을 파악을 합니다. 사고 현장 조사는 사고 현장의 도로 위치 파악, 도로 환경 조사, 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 및 노면 상태, 노면 흔적 및 최종 위치,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사고 차량 조사는 사고 차량 파손 상태 파악,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견인 업체 및 입고 정비 공장 파악, 소지품, 적재물 등 조사, 소유 관계, 그리고 휴대품이냐 적재물이냐에 따라서 이 보상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고요. 관련 자료 조사는 경찰서, 119 등 신고 여부 및 조사 사항을 확인하고 수집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현장 조사 사항으로는 도로 구조, 교통안전 시설, 사고 흔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로 구조는 도로의 기준 속도, 차선, 도로의 폭, 도로 노면의 상태,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안전표지, 노면표지, 신호기 등을 조사를 합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다 과실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한 번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고 흔적은 타이어 흔적과 노면의 상처 및 자국, 그리고 액체 잔존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타이어 자국, 2010년도에 사고 현장의 노면에 나타난 타이어 흔적의 종류와 내용을 약술하시오라고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 감정사 쪽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인데 여기도 이제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도 현장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타이어 자국은 타이어에 의해 노면에 만들어진 자국, 차량의 속도, 가속, 감속, 진행 방향, 제동 여부, 화물 적재 여부, 펑크 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타이어 자국 종류는 스키드 마크, 충돌 타이어 자국, 새겨진 타이어 자국, 끌린 타이어 자국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은 노면의 상처 및 자국 있는데요. 노면이 패인 자국과 긁힌 자국 해서 패인 자국은 칩, 찹, 그루브, 긁힌 자국은 스크래치, 스크레이프, 견인 시 긁힌 흔적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은 옆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고 흔적, 액체 잔존물은
팀, 방울짐, 고임, 흘러내림, 흡수, 밟고 지나간 자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멸돼 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유리 손상. 강화 유리와 접합 유리 해가지고 밑에 파손 형태가 좀 다르죠. 접합 유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면 유리에 사용을 하고요. 안전 유리, 이중 유리, 안전 유리라고 하고요. 두 개의 판 유리 중간에 합성 수지 필름을 삽입하여 제작을 하고 유리 파편이 흩날리지 않아 이로 인한 부상을 방지한다. 균열이 방사선 모양으로 거미줄 모양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충격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쭉 그 방사선 형태로 그죠? 방사선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 충격이 되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최대 충격 위치를 알 수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은 보행자가 두부, 머리로 충격을 하거나 그리고 차량 승객이나 운전자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 차량 앞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저런 형태의 전면 유리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하는데요. 보통의 판 유리를 가열로 급냉시켜 유리의 결정이 치밀하고 잘 깨지지 않고 깨지면 둥글게 깨져서 신체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리는 매우 날카롭고 위험한 건데 자동차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안전하게 안전한 유리를 사용해서 탑승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타이어 손상은 분리, 파열, 코드 절단, 비드와이어 절단, 비드 파열, 절단, 끌림 등이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타이어 손상, 유리 손상, 사고 현장에서의 흔적들, 종류, 그리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도 간단하게 약술할 정도로 암기를 좀 해두십시오. 자, 사고 해석의 목적은 모럴 리스크의 배제, 과실 비율의 판단 자료를 해서 편승 수리, 확대 수리, 수리비 허위 청구 등을 방지하고 위장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배제하다. 중과실, 현저한 과실 유무, 대소로, 선진입 유무 등을 따져서 과실 비율의 판단 자료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업무가 뭐가 있는지 쭉 보시면 되고요. 사고 형태는 접촉사고, 충돌사고, 추돌, 전도, 전복, 추락사고 등이 있다. 주요 사고 조사 요령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을 너무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지 않은 차는 과실을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요건, 사고조사 요령, 침범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거 단편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선 침범 사고. 네, 그래도 알고 계시고요. 신호 위반 사고, 신호기 위반,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 위반, 통행의 금지나 일시 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시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요건은 장소적 요건, 운전자적 요건, 시설물의 설치 요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기술을 했고요. 수신호, 요거는 이건 따로 한번 빼서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호란 신호기나 안전표시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 장소, 한정된 내용에만 대처하나 수신호는 교통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능률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므로 수신호가 우선을 합니다. 그 신호기보다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헌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정성 여부 조사, 그리고 구상 검토, 수신호를 어느 한쪽이라도 볼 수 없는 상황이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배제하고 수신호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한 사고 시 수신호 책임자에게 구상 검토를 한다. 요까지 써줘야지 우리가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근데 사고 나면 경찰이 만일에 설사 그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경찰 공무원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가죠. 그죠? 블랙박스 꼭 확인해서 잡아야 됩니다.
자, 지시 위반은 12가지가 있는데요.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조사사항은 현장에 노면 표지 및 표지판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행정관청의 구상 여부를 검토한다. 자, 비보호 좌회전. 이건 좀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비보호란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 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보호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 적용한다. 적색 신호 좌회전 중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다. 그러니까 녹색인 경우에 비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과실 비율, 요 비율을 인정 기준은 보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대 차가 8대 2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대 1은 차는 10% 정도 감해줍니다. 그 오토바이 거를. 그리고 자전거는 그거보다 5% 더 감해줘요. 그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 시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적색 전멸 신호에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요. 이를 위반 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황색 전멸, 적색 전멸 사고 나면 보통 8대 2 정도 과실을 해서 처리를 해요. 일시 정지 안 했다고 했을 때. 자, 우회전 중 사고도 신호 위반 적용을 하는데, 요거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우회전 규제 신호는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적용되니까 그거는 알고 계셔라. 좀 알고 계시고요. 일방통행 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고조사는 현장의 노면 표시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마주오던 차량이 위반 차량이 역주행하여 오는 것에 대한 발견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과실 적용에 참고해야 된다. 통상적인 과실 비율은 역주행 차량 과실을 80% 정도 하여 상황에 따라서 가감한다. 신호 지시 위반 사고에서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이거는 사고 조사, 사고 처리해서 나와 있는데요. 키포인트는 구상을 하는지 여부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신호등 없는 교차로 해서 통행 우선순위, 그리고 선진입, 진입거리 측정 여부 기준,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고요. 이거를 단편적으로 묻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교차로 없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조사 요령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쵸,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과실을 묻는, 일전에 이렇게 표에 과실 비율을 집어넣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심화 과정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시면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그 책자가 PDF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차대차 과실, 차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200도대 부분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추돌사고.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유 없는 급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후행 차량을 100% 과실을 인정한다. 이유 없는 급정거라는 택시 손님 태우기 위한 급정거, 운전 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등이 이유 없는 급정거에 해당된다. 역돌 사고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또 따로 한 번씩 보십시오. 역돌 사고. 후진 사고란 손상의 형태가 추돌 사고와 같으므로 사고 내용 조작이 용이하다. 그래서 추돌 사고로 상대방 대물 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역돌 사고로 자기 차량 손해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고를 역돌 사고라고 하고요. 추돌 사고의 전면부가 대파되고 자기 차량 손해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이렇게 위장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법, 특징, 사고 조사,
이렇게 좀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2013년도에 사중 추돌 사고의 충격 순서를 구분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서술하시오 해서 기출이 한번 됐습니다. 특징은 제동 차량은 노즈 다이브 현상이 발생이 되고 제동하지 않고 추돌한 경우에는 선행 차량과 추돌 차량의 충격 높이가 같고 연쇄 추돌 시 2차 충격량은 1차 충격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운전자 탑승자들의 진술에 거의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충격 높이 물론 뭐 이렇게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따지겠지만 보통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거의 다 이제 진술에 의존하고 몇 번 충격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 또 사고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쇄 추돌인 경우와 다중 추돌인 경우에 그 보상 처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같이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차선 변경 사고, 정상 직진하는 차량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간 충격한 사고를 말하고요. 거의 뭐 차선 변경 사고는 진짜 흔히 있는 사고입니다.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요. 조사 사항은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여부, 신호 불이행이라든가 지연, 진로 변경 금지 장소 위반 여부, 진로 변경 사고를 단순 후미 추돌 사고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하라. 밑에 보면 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좀 보십시오. 여기 사고 많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실무자들을 위해서 괄호 넣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씩 보십시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그 과실 비율에 대한 민원이 요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이슈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상금 분쟁심의회가 뭐를 하는 곳인지 좀 알고 계시고,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심의 청구는 일단은 50만 원, 청구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청구 금액을 50만 원 이상해서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뭐 이상인 건과 미만인 건으로 해서 어떻게 쭉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진행을 쭉 하면 되고요. 결국에는 최종 종국적으로는 의견 합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 모럴 사고 유형별 조사해서 위쪽 파트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보험 범죄에 대한 보험 범죄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보험 범죄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한번 쭉 했는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사고. 보험계약 체결 당일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 종료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야기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의정하는 등의 조작 위험이 있는 사고를 당일 사고라고 합니다. 유형은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 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사고 발생 후 종합보험으로 배서하고 한정 특약 가입하고 사고 발생 후 기본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요령은 뭐 뒤에 이제 쭉 나오면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계약 사고 현장 조사, 피보험자 조사, 피해자 조사, 그리고 사고 차량 조사, 병원 조사, 정비 공정 조사는 거의 기본적으로 좀 넣으세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서술하시면 내용도 이렇게 10점짜리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좀 내용도 많아지고 보기도 깔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고 이제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당일 사고 같은 경우는 뭐 계약 지점 조사를 뭐 추가를 하시거나 하시면 충분하게 기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는 14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차량 바꿔치기 사고, 보험 처리를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를 보험 처리가 가능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한 사고를 말하고, 유형은 차량 번호 바꿔치기, 차량 바꿔치기, 활동회피 목적으로 차량 바꿔치기, 파손 부위 바꿔치기 등이 있고요. 조사 요령은
이렇게 현장 조사, 피보험자 조사, 운전자 조사, 사고 차량 조사. 각 세부 항목들은 밑에 보시면 네, 있고요. 자, 무면허 운전사고. 무면허 운전사고도 무면허 운전이란 해서 기출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를 일단 해야 되는데, 요 중점사항 조사 요거 있잖아요. 요거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왜 요게 중요하냐면, 무면허 면책 요 사항을 보면, 대인배상 2, 대물배상의 면책사항에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되시죠? 이것도 중점사항을 토대로 해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여부는 무면허 운전자와 김영 피보험자와의 관계, 사고 차량 무면허 운전자가 과거에도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횟수 등을 조사를 하고요.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및 평소, 차량 사용 및 관리 실태 등을 조사를 합니다. 김영 피보험자로부터 포괄적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여부 조사해서 쭉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연 접수 사고, 심야 사고, 단독 사고, 복수 탑승자 사고, 이 다 사고들도 유형과 사고 조사 이런 것들은 뭐 의 정도는 알고 계시고, 사고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기본 틀에서 그 해당 조사 그 사고에 따라 가감하시면 되고요. 지연 접수 사고, 뭐 유형 잠깐 볼까요? 당일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내용 조작, 가해자 불명 사고, 차량 단독 사고, 또는 뭐 음주운전인데 뭐 술 다 깨고 난 다음에 접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요 모럴 사고 유형별 조사에서 지금 아직 뭐 출제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기 뭐 당일 사고라든가 차량 바꿔치기, 무면허 운전 사고, 뭐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어떻게 조사를 해 나가야 될지 한 번씩 그 실무자 입장에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하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 보면, 올해 일단은 약관 규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자동차 취급업자의 개념이 변경이 돼서 이 부분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경미사고 자동차 보건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관 기준 변경된 거 하고, 대차류 기준 변경된 거, 뭐 크게 보더라도 세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7문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20점짜리 문제가 뭐 2문제, 3문제 정도 나오고 10점짜리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오니까 한 7문제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정도는 뭐 필히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되지 않는 사고, 자기 차량 손해에서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그리고 면책 사유 중에 요즘 그 도로에서 로드레이스 펼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외제차를 이용해서 운전하다가 보험사기 적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면책사항 같이 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위드마크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 위드마크하고 음주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고 부담금이 어떻게 되고, 무면허 운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거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고요. 음주운전 보상 처리 시 어떻게 유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뭐 이론적인 것들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요, 꼭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글쎄요,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요것도 하나 좀 보셔야 되겠네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하여튼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부분 모럴 도덕적 위험이 있는 사고 조사 요령 있잖아요. 그쪽 부분도 관심 있게 좀 한 번씩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